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영상을 찍는 오늘 날짜는요, 2021년 9월 18일 오전 6시 54분이고요. 오늘은 지금이 이제 고인이 되신 남성연대 전 대표였던 성재기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난 이 이야기를 내가 처음 하더라고. 그래서 라방에서는 성재기 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영상을 내가 검색해보니까 성재기 씨 이름으로 영상을 찍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남기게 되는 건데, 그 계기도 참 좀 재밌다면 재밌다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요 근래 좀 빼미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여대라던가 빼미라던가 이런 얘기 하다가 어제 나왔던 게 뭐 한남, 이래서 히읗니은 이건 알고 있었거든, 한남이라는 거. 근데 지읒기읒 난 이게 뭔지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지읒기읒, 그래서 정글해? 난 정글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정글 개새끼야 탑갱 안 오냐, 약간 이런 거. 근데 정글이다 보니까 존나 욕 많이 처먹거든, 하다 보면. 근데 그 지읒기읒이 정글이 아니라 재기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재기의 뜻이 그 전 남성연대 대표였던 성재기 씨가 마지막에 좀 이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이제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좀 많이 안타까운 게, 나는 뭐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게, 지금 만약에 살아 계셨으면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셨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때는 그렇지가 못했거든. 이렇다 할 후원도 하나도 없고, 남성연대 만들어가지고 사비로 계속 꼬라박다가 결국엔 이제 그것도 제대로 이게 안 돼가지고 후원금을 모으려고 이제 퍼포먼스로 뛰어내린 거였는데, 근데 못 나오신 거였단 말이야. 사고사였죠.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된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그 재기해, 그 성재기 씨의 죽음을 이제 재기해라는 걸로 조롱하는 그런 여초 애들을 보게 되면서 결국에는 성재기 씨 이야기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재기 씨가 나중에 그 사건이 2013년이니까 이제 제법 됐죠. 그죠? 2013년에 제법 됐단 말이야. 근데 그때를 회상해보면 뭐였냐면, 사실 내가 생각하는 논조는 지금이랑 똑같았거든. 지금이랑 똑같았단 말이야. 근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인터넷에서 나도 그때는 이게 좀 이게 글 같은 걸 좀 많이, 댓글 같은 걸로 좀 많이 쌓았던 걸로 기억을 해. 지금은 시간 낭비라서 아예 안 싸우는데, 그때는 조금 많이 싸웠고, 그리고 그때 나는 성재기 씨의 남성연대의 의견이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 당시에 남자들은 성재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성재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굉장히 많은 비판과 조롱을 했지. 어떻게 보면 성재기를 옹호하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다수가 있었는데, 그때 성재기 씨를 옹호했던 사람이 굉장히 소수파였거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일간베스트였어, 일베드. 그래서 당시 일베를 회상해보면 일베에서 밀던 밈이 3일안이라는 밈을 되게 밀었거든요. 그래서 그 김현중 맨날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자세 있잖아, 김현중. 그래서 여자는 3일안 뽑아야 된다, 이런 걸 밀고 있었는데, 그런 뭔가 그런 여성 혐오라는 그런 컨셉이라고는 그쪽 원래 사상 자체가 그러니까, 그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성재기 씨의 등장에 가장 쌍심지를 키고 환영을 보냈던 곳이 일간베스트였어. 그리고 실제로 남성연대, 성재기 씨의 남성연대가 활동할 때 후원금을 제일 많이 보내줬던 것도 일간베스트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성재기란 사람이 욕을 먹게 된 계기 중에 가장 큰 게 또 일간베스트란 말이야. 일간베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성재기는 그랬거든. 자기는 최고의 커뮤니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결국은 그때부터 더 가루가 되도록 까였던 걸로 기억을 해, 내 기억에는. 그래서 일간베스트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이트, 뭐 지금 와서야 뭐 FM 코리아 이런 데서나 이제 뭐 약간 그렇지만, 그때는 FM 코리아에서도 아마 성재기 오지게 깠을 걸. 거의 다 깠어. 루리앱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다 욕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결국엔 또 거기에 박근혜 지지 선언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원래 맨 처음에 남성연대가 나왔을 때 목적 자체가 그 여가부와 동기어진이 목표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많은 대선 주자들이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확대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이 주류였고,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는 초소시키겠다라고 말도 안 했어. 그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말하는 대통령이 유일하게 이명박이란 말이야. 근데 단지 지지 선언을 안 했던 것만으로도 남성연대는 이제 박근혜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욕을 먹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결국엔 이제 그런 식으로 오게 되고 재정난까지 겹치게 되면서
퍼포먼스를 하게 된 거지. 남성연대 도와달라고. 근데 결국엔 이제 그게 사고가 돼가지고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난 아직도 기억난 게 그때 울산에서 울산 태화강이라는 곳이 있어. 태화강 밑에 성재씨 분향소가 있었어. 그래서 그때 내가 갔었어. 그래서 그거를 만든 애들이 일베 애들이었거든. 일베 애들이 그걸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난 어딘 줄 알았는데 갔었지. 그래서 그때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재밌는 얘기 뭐냐면 내가 그때는 나는 일베도 안 좋아해. 일베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 사실. 그래서 분향소 갔는데 어디에서 오셨어요? 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그때 뭐라 했냐면 오유에서 왔다고 했어. 오유에서 왔대. 씹새끼들아 라고는 말은 안 했는데 오유에서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물론 난 그때는 오유도 병신이라고 해서 둘 다 병신을 생각했는데, 근데 일베 보고 왔어요 라고 말한 건 너무 싫었던 거야. 그래서 오유에서 왔다니까 걔들도 맨 처음에 그 일베들이 한 3명가 4명 있는데 흠칫 놀라더라고. 근데 나중에 뭐 이게 고인 추모하러 왔는데 뭐 일베든 오유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렇게 추모하고 그 굴다리 밑이 있거든.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 그래서 아직도 기억난 게 그 분향소를 지켰던 애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애 20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 근데 그 이런저런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의외로 그때 일배충이랑 오유가 만나면 존나 서로 싸우고 뚝배기하고 그럴 것 같은데 정작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었거든.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그냥 뭐 나는 그래도 성재기 씨의 의견에 난 동의를 한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를 회상하면 재밌는 게 그 분향소를 지켰던 애가 젊은 남자애였는데 어쩌다가 가정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엄마가 도망을 쳤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도망을 쳐가지고 아버지랑 둘이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느꼈던 게 일배충 애들도 그 여성 혐오 엄청 강한 애들이잖아. 근데 얘들도 어떻게 보면 상처받는 애들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엔 그때 성재기 씨를 이렇게 추모를 하게 되고 이 이야기가 내가 알기로는 일베에도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해. 그래서 그 아마 지금도 뒤지면 남아있을란가? 그 성재기 추모하는데 오유에서 씹새끼 한 말이 맞다고. 난 오유가 아니었네. 근데 날 그렇게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추모를 하고 끝나는데 지금 와서 보면 되게 아까운 사람이었죠. 되게 아까운 사람이었고 지금 만약에 살아 계셨으면 더 많은 일들 하셨을 거고 더 유튜브 같은 거 하셨어도 더 큰 후원도 받을 수 있었을 건데 그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걸 알았습니다라는 느낌이지. 그래서 그 당시에 성재기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던 사람들도 지금 와서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야. 그래서 여담으로는 그 일베 얘기를 계속하자면 그 일베 애들이 성재기를 계속 밀어줬긴 하지만 마지막에 성재기를 조롱했던 것도 일베였거든. 마지막에 성재기 씨 이렇게 돌아갔는데 분향소에도 막 육개장 먹고 막 500원씩 내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아 얘들은 그냥 원래 뭐 병신이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와서 보면 뭐 지금 그 남성연대의 유지는 배인규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거든. 사실 난 별로 좋아하진 않아. 그게 왜 좋아하지 않냐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요소를 보면 에토스 피타스 로고스잖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에토스거든. 그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 자체가 설득력을 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 대학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딴 사람이 하는 거랑 그거를 이제 오마르가 하는 거랑 또 그 똑같은 얘기를 강성태가 하는 거랑 설득력 자체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았던 인생 자체가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배인규라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성재기랑 가진 게, 그래도 성재기라는 분은 자기 신념이란 게 있었단 말이야. 자기 고집이란 게 있었고 자기 아젠다라는 게 있었는데 내가 봤을 때 배인규 이 사람은 그냥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은데 먹고 살려고. 근데 사실 이제 이 상황이 이까지 왔으면 또 이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제 빼미 애들 또라이인데 또라이랑 또라이로 맞붙을 수 있는 애가 또 배인규밖에 없거든. 그래갖고 지금 와서 나면 이렇게 나 신남성연대에서 이렇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결국엔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어제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 침묵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얘기를 했잖아. 결국 그 이야기는 우리 남자들한테도 해당되는 거야. 그 당시에 분명히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족가라 했던 게 남자였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라도 성재기라는 사람의 이름은 좀 내가 좀 오랫동안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영상 찍고 이제 또 강원도 춘천으로 올라가거든요. 아무쪼록 모두들 여러분들은 명절 잘 보내고, 명절 동안에는 영상이 이제 일일 영상이 못 올라올 것 같습니다.
라는 건 뻥이고, 나는 당연히 다 준비를 해놨지. 당연히 그런 거 다 예약해놨고, 그런 철두철미한 남자니까. 뭐 근데 추석 때는 올려도 영상 사람들이 많이 안 보더라고. 근데도 일단은 다 예약되어 있으니까 그거 잘 보시고, 다들 뭐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복돌이도 즐거운 추석 보내요. 알았죠?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